자. 네, 한투 계좌 있으면 오시면은 그 관리점 변경해서 가능하시죠. 네, 내일 오후 1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각도의 TV 9월 25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네, 비가 이제 조금씩 그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이슈들이 많죠. 첫 번째, 야 원화 1,400원 돌파했네. 어쩔. 자 그리고 또 엔비디아 돌려막기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한마디. 엔비디아 돌려막기 때문에 빠진 거야? 많이 올라서 빠진 거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은 많이 올라서 빠졌다. 이거는 많이 올라서 빠졌지 뭐 돌려막기 때문에 빠져. 이렇게 올랐으니까 빠진 거지 뭘. 이 사이에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애플, 오라클, 네, 이런 것들이 시놉시스까지 해서 조정을 받았고요. 시놉시스는 TSMC와 베이스다이 관련해서 뭐 이렇게 또 추가로 업무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고요. 구글도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제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근데 이제 어제도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그 종목 뉴스부터 시작하면 인텔이 오늘 추가적으로 6%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인텔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을 때 인텔은 이제 M&A가 있으면 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두어 달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게 결국 M&A는 아닌데 하여튼 그쪽 까라가 터진 거죠. 첫 번째는 엔비디아 50억 달러, 그 전에는 소프트뱅크 20억 달러, 그 전에는 정부 지분 또 뭐 이렇게 10%인가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는 애플에서도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인텔이 어렵긴 어려웠었나 봐요. 완전히 이제 동네 저기 한 푼 줍쇼. 저희 한 푼 줍쇼. 저희 옛날에 잘 나갔는데 잘해드릴게요. 한 푼 줍쇼.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서 또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뭐 주주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거다. 그러니까는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의 차이가 이거죠. 미국 기업들은 주가로 측정하고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80년대 이후의 CEO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전의 CEO들은 그런 생각이 아직 없어요. 내 회사인데 니들이 왜 자꾸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아직까지. 그런데 어제 이제 대담을 했고 이제 추석 때 대담이 나갈 예정인데 박조근 기업 인덱스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고 아주 큰 틀에서 중심이 산업자본력과 그다음에 은행 대출력 등에서부터 자본시장의 힘으로 점차 시장의 기울기가 시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 동학개미 힘이 겁나 세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인텔에서 보듯이 주식시장에서 함몰됐을 때 기업 이사회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미국의 흐름이고요. 한국은 주식시장은 돈을 구할 때만 필요한 시장, 유상증자할 때만 필요한 시장이었는데 점차 미국식 자본주의로 점차 바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단추가 본격적으로 끼워졌다라고 전해볼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한 5년에서 10년간 화려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은 나빴지만 앞으로도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뉴스 하나 더 갈게요. 오라클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빠졌는데 오늘 오라클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30년간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사채 조달을 했는데 얼마? 180억 달러. 국채니? 너희가 국가니? 180억 달러? 이거 국채 발행 물량이에요, 여러분. 180억 달러. 게다가 만기도 뭐 여러 개가 있는 건데 40년 만기까지 있습니다. 40년 만기. 와. 근데 얼마에 발행했냐?
국채 플러스 137bp 즉 그러니까 그 오늘 지금 국채 발행이 하나 됐었는데요. 오늘 발행된 국채가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예요. 이게 3.71로 결정됐어요. 3.71.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40년물도 끼어 있는데 5년물이 끼었다면 3.71이었으니까 여기서 175bp를 더 붙이는 거니까 137bp를 더 붙이는 거니까 대략 5% 초반 5% 초반에 회사채를 발행한 거죠. 근데 흥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흥행이 많이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사람 쫓아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읽어야 될 대목은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하락했는데 하락한 것의 그 내용인즉슨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즉슨 엔비디아가 이번에 오픈 AI를 지원한 것, 네, 뭐 1,000억 달러 하겠다고 했던 10기가와트 이거는 돌려막기다. 즉, IT 버블 막판 끝장에도 통신 회사들이 자기네 통신 제품을 팔기 위해서 통신 관련 회사들을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자기 제품을 사게 만드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은 엿꺾기 비슷한 그런 게 된 거죠. 이거 물건 팔아 먹어야 되는데 물건을 살 애들이 체력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물건 살 애들한테 내 지원해 줄게. 지원해 줄 테니까 내 물건 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보증한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내가 팔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은 거지. 너 이거 사줄 거지? 그럼 내가 지원해 줄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돌려막기라는 거야. 어차피 앞으로 받을 거를 먼저 선 지불해주고 다시 받는 뭐 이런 구조. 그래서 매출액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그 옛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막장에 그렇게도 작살이 났으니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거는 지금은 약간 쇼티지 아니야? 여전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쇼티지가 끝나고 공급 과잉이 될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걸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10기가와트라 그랬잖아. GPU 몇 개가 아니고 10기가와트.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GPU는 GPU대로 공급하지만 전력원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때의 그 공급 과잉하고 똑같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의 돌려막기냐라는 그 얘기에 의해서 저는 계속 똑같이 얘기합니다. 과열입니다. 과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버블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재무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파월 의장이 100에서 150bp 이나 시그널을 보냈어야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지금 한 번 금리 내리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는 올해 뭐 2번 더 내리고 그다음 내년에도 한 2번 더 내리면 125bp 내리기는 하는 건데 그런 시그널을 확실히 주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는 거고 그러면 이 행정부의 그 발언 내용들을 보면 얘들은 금리를 150bp까지 이상도 내리고 싶어 해.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나요? 버블로 오는 거거든요. 즉, 트럼프 행정부는 버블을 원하는 거야. 지금 버블을 원하는 애들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AI, 그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 있는 그거고. 그러니까 과열이고 이제 버블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면 AI가 버블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버블 이후에 폭락이 오는 그런 버블이냐라고 봤을 때 내용을 한번 까보면 각도의 의견입니다. 까보면 누가 지금 AI 투자하나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얘기했던 거예요. 야 이거 뭐 군비 경쟁 수준이네 이러면서 빅테크들끼리 지들끼리 지금 연락이 싸우네. 왜냐하면 지금의 탑 10 기업의 상당수, 아람코 등을 제외한 세계 탑 10 기업의 상당수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생성된 기업들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그 전부터 있었고, 어쨌든 그거는 인터넷과 온라인 기반이 훨씬 더
그냥 새로운 컴퓨터 시대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코 빼고는 탑10이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얘네들 군비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AI에서 뒤처지면 우리 뒤진다. 우리가 탑10 안에 들은 건 온라인 시대를 잘 탔기 때문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얘네들이 군비 경쟁을 하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버블이야. 버블이고 이제 작살 날 거야. 니네 죽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죠? 자, 메타가 적자냐?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이 파는 입장이니까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적자니? 그러면 애플도 빼고, 애플도 약간 애매하니까 애플 빼고, 구글 적자니? 지난번 우리 실적 봤잖아요. 구글 실적 보고 메타 실적 보고 분기 실적 뽑아봤잖아. 얘네들이 실적이 더 는다니까 지금. 미쳤다니까. 자,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빅테크 다음에 누가 지금 GPU 달라고 막 난리 쳐요? 중동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50조 원 들여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국가 펀드 뭐 150조인가 조성해서 그 중에 뭐 50조를 AI로 투자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걸 일컬어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국가도 달라 그러잖아요. 자, 빅테크, 그다음 국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적자가 웬만하면 아니에요. 적자가 웬만하면 아니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요. 한쪽은 돈 벌어서 창출하고 한쪽은 세금 받아서 창출합니다. 현금을. 즉 무슨 말이냐면 설비 증설 잘했다가 부도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들은.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막말로 애들이 지금 과열이야. 과열이고 옛날 미쳤어. 지금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못 파악했어. 그래갖고 미친 듯이 투자를 했어. 그래갖고 이게 지금 쓰레기로 남아.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이거 야 생각보다 별반 소용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이거 중고로 팔아야 되겠네. 막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죠. 자, 이번에 AI가 과열이다. 오케이, 과열일 수 있어요. 과열일 수 있는데 과열에 했던 애들, 과열의 주체들이 망할 것이냐 여부를 봤을 때 안 망한다. 자, 그럼 닷컴 버블 때는요. 망했지.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지. 자, 근데 닷컴 버블을 여러분이 맛을 안 봐서 그런데 내가 이제 요럴 때 이제 나이 먹은 게 좋구나. 옛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는요. 이렇게 됐다니까. 증시 각도기 닷컴 이렇게 됐다니까. 각도기 닷컴. 매트릭스 투자자문 닷컴. 투자자문. 이렇게 되는 거지. 매트릭스 투자자문 닷컴 투자자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 막 상한가 갔거든. 그러니까 진짜 개나 소나 막 다 닷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막 적자 빵빵 터지고 근데 막 계속 투자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이 보였던 이 상황들은 정상인이 봐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봐도 이건 좀 신기한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이게 가능해? 미친 것들 아니야? 이게 진짜야?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회사들이 적자가 나?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잖아요. 국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열인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주체들이 잘못했더라도 망하냐 이거야. 국가가 망해? 안 망합니다. 예,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계속 밴드 쳐줬잖아요. 근데 그 밴드가 참 기묘하게 맞았잖아. 옛날엔 33배에서 43배인데 점차 떨어진다. 근데 지난번에 4월 달에 얼마 갔어요? 4월 달에? 그때 30배 깨졌어요. 잠시. 그날이 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밴드 고점 수준이잖아. 그러면 지금 과열이지. 뭐 우리 입장엔 과열 맞아요. 근데 놀랍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또 30배 근처 온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사시면 되잖아. 엔비디아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때는 막 무서워. 이거 큰일 나. 이거 잘못된다. 우리 다 죽어.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는 이거 더 가요. 이거 확실히 더 가요. 아유, 무슨 소리야. 잘 몰라서. 더 간다니까. 진짜 더 왜 그러냐고. 좀 그러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 여러 번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어요 이럴 때 사시고 끝내주잖아. 어깨 봐봐요. 어제 제가 약간 뿜뿜했잖아. 살짝 뿜뿜한 거 있었잖아. 어제 작살났잖아. 작살은 아니고 좀 빠졌잖아. 또 작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을에 있는 건강한 조정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야. 이게 상승장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도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계속 있는 거야. 프랙탈로 계속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열인 거는 맞지. 그거는 뭐 과열이라고 안 할 수가 없지. 과열을 맞고 그렇다고 이게 붕괴냐? 뭐 그거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현재 오늘 미국 시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환율을 보면서 그거를 제가 상상을 했는데 환율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유럽이 별로 안 좋죠. 유럽 계속 별로야. 그러니까 유로화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엔화는 계속 많이 떨어졌고. 자, 원화는 1,400원 돌파했어. 자, 그럼 외환 이게 오는 거야? 자, 그래도 이제는 달러 원을 보지 마. 달러 원을 보지 말고 엔 원을 봐. 와, 그 엔원 제가 어제도 말했어요. 이거 거의 픽스야 이거. 얼마의 픽스냐면 949.4 몇. 그러니까 100엔당 940 얼마의 거의 픽스야 애들. 이거는 의심 안 할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보니까 얘네들 계속 940원 언저리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타겟팅은 달러가 아니야. 지금 엔화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쩜 저렇게 움직이냐? 그죠? 유로화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는데 이게 엔화 연동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제자리인데 제자리 줄넘기인데 뭐 이런 느낌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N 문제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N이 왜 저럴까? N이 자, 이거 이제 조만간에 일본 와세다야 대학의 박상준 교수님과의 대담이 여러분을 또 찾아갑니다. 아마 추석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찾아갈 것 같은데 우리 많이 찍었어 지금. 네. 근데 그 박상준 교수는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곽이 아니고 박상준 교수님 저 아니고요. 박상준 교수님의 발언에 의하면 일본은 뭐든지 다 늦답니다. 늙은 노인과 같은 나라라서 모든 결정이 빠르지 않고 매우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금리 오르는 거 보면 금리를 올려야죠. 이거 얘네들은 지금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한 폭락이 결국 얘네들 압박해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눈치 봐서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느리게 결정한다. 그거는 일본의 전통이다. 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자, 그렇다면 조만간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명백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이 0.5%로 금리 동결할 때 동결 찬성 몇 명? 7명. 반대 몇 명? 인상으로 반대 몇 명? 2명. 자, 그러면 소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고 보통은 만장일치 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는데 이제도 못 올리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 니들 금리 못 올릴 거잖아. 못 올려 알아. 니들 국민들 죽어나도 인플레이션으로 죽어나도 금리 못 올릴 거 우리가 알고 있어. 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죠. 자, 근데 이게 오해일 수 있다는 거. 이거 바꾸고 갑니다. 마음속에. 자, 것이 변수 중에 바꾸고 갑니다. 시장은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저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자, 엔비디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러면 작년도 8월 같은 만큼은 아니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금리를 올려. 근데 또 시장은 이렇게 생각. 이 새끼들 다시 올리네. 금리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이제 1%가 넘을 거고 일본 금리가 1%가 넘을 거면 0.5%로 빌려서 미국 가서 투자했던 애들 어떻게 되는 거지? 1%면은 이자 돈 내는 게 기존에 1% 이자 내다가 2% 내는 거 아니야? 그럼 부담되겠는데 그 비용 부담되니까 여기 했던 거 다시 빼가지고 일본 원에서도 강세될 거니까 더 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엔캐리드 됐던 게 청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시장이? 모르지 뭐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 뭐. 근데 작년 8월은 했다 이거야. 박상준 교수님은 그 얘기 계속 안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맞아. 왜냐하면 엔캐리가 청산이 된 게 아니고요. 엔캐리 청산이 이만큼 됐을 수 있어. 근데 엔캐리 청산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청산을 한 거야. 너무 어려운가? 작년도부터 계속 보신 분들이 이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작년도 8월 우리 미쳤었죠. 하루. 완전 일본 주식시장 하루에 10% 빠졌잖아. 주식시장이. 주식시 4만 포인트에서 4천 포인트 날아갔잖아. 하루에 400포인트 날아 4천 포인트 날아갔잖아. 예를 들자면 맞을 거야. 그쯤 날아갔어. 근데 미친 장이 온 거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했던 장이 왔잖아. 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저는 그거 분명히 있었다고 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 엔캐리가 청산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모르겠고 일부 청산됐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모건 스탠인가 JP 모건인가가 얘기했었어 그때.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전반적인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터지는데 자 다시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너무 좋고 뭐 40몇 배 이익이 40몇 배 계속 당연히 향유하고 뭐 더 갈 것 같이럼 보이지만 만약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작년 8월 같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떨어지겠죠. 엔캐리 청산한다는데 와 씨 미국에 왔던 외국인 투자를 다 도망가겠네. 이 생각으로 번지는 거거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하고 이제 막 빼는 거죠. 큰일 났어.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레버리지 쓴 애가 있잖아. 항상 충격은 한 방에 옵니다. 요즘에 그 자본시장 구조가 뭐냐면 미국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담보 대출 뽑아서 주식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지. 5번 회전시키잖아. 채권 받고 담보 대출 받아 또 채권 사고 또 그걸 담보 박아가지고 또 대출 받고 그걸 또 채권 사고 또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충격이 오느냐? 일본의 채권 가격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갈 거 추가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채권금 올라? 얘네 금 오르면 우리 같이 오르겠네. 우리 레버리지 쓴 거 어떻게? 빨리 갚아. 야. 그럼 뭘 팔아야 돼? 주식을 팔아야 돼. 그래서 주식의 충격이 크게 온 거다. 이거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조지는 거지. 조지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게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조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열 시장에서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채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게 뭐냐면 주식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채권 시장 때문에 우리가 터진다니까. 봤잖아요. 아닙니까? 작년 8월 달에 그러지 않았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지니까 일반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오늘 엔화의 약세를 보면서 드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얘네들 봐라. 계속 이렇게 약세되네. 어떻게 하려고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는 이제 진짜 양치 소년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그건 맞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동결 의견 7표. 자, 일본 같은 나라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 2표. 이게 이 구조 자체가 일본에서 잘 나오기 어려운 구조예요. 일본 제가 나중에 일본에 문화인력 하시는 분도 제가 말이 길어진다. 이거 짧게 해야 된다. 나중에 하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번체제가 만들어낸 일본 문화다 이거야. 사무라이 문화가 만들어낸 일본 문화예요. 사무라이가 사실상 무슨 무사도가 우리가 남의 옆집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하면서 걔네를 평가해 보자는 거지. 무슨 무사도야. 이게 사병이지. 안 그래? 사병이잖아. 사병. 무슨 무사도야. 사병이지. 아닙니까? 우리 중앙 집권적이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무라이 그냥 자기 성주한테 열심히 충성했던 사병 그룹이지 뭘. 조금 이렇게 거칠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살아온 인민들의 삶이 어떻겠냐는 거야. 야, 칼잡이들이 세력을 잡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개겼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죽음이야. 그냥 모가지 댕강이지. 사병 애들이 힘이 제일 센 나라가 제일 센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확대된 조폭 아니야. 그냥 개겼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 바른 소리 했다가 그냥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겠냐고.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본의 매뉴얼적 흐름에서 과연 저는 이 번체제와 사병 시스템이 영향을 안 미쳤겠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을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게 진짜 일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반대 두 표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고, 반대 두 표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많이 돌았다 오늘. 심 빠진다 그죠?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자, 오늘 저거 봐야죠. 다른 데이터 봐야 됩니다. 자, 금리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도 좀 올랐어요. 금리. 자, 아까 오라클이 180억 달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웃긴 거 알아요, 여러분? 국채도 발행이 있었어. 국채하고 회사채끼리 경합했어. 자, 근데 국채는 조금 재미없었어. 왜냐면은 지난번에 3.724였는데 3.710으로 물론 한 달 차이긴 하지만은 요즘에 금리 낮았다는 거 감안해 보면 별로 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응찰률도 2.34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번 맨날 2.5배 뭐 이런 거 듣다가 2.33배 좀 낮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게 오라클 AI 이쪽이 전망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쫙 가면서 국채 입찰이 흥행이 좀 덜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금리가 조금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달러 값이 셌으면 자,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됐을까? 이제 딱 머리 뜨죠. 달러 값이 보통 강세가 아니었잖아. 지금 일부 통화 대비는 0.8%나 강세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여기서 원자재라는 건 금이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유가는 왜 올랐냐?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에 석유 주유소 2곳을 밤사이에 공습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흑해 주요 항구 도시인 노보로시스크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석유 재고가 예상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원래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러시아 얘기만 나오면 제가 러시아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성비 충들이잖아. 가성비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고 가성비 충이거든요. 러시아 가서 우리 저기 보자. 발레하고 저기 뭐지? 이거 뭐지? 교향악 들으러 갑시다. 이 한국 비용으로 굉장히 싸게 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꿈을 꿔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5년 안에 할 수 있거든. 마음을 안 먹으면 안 하는데 마음을 먹으면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조직해 보겠습니다. 뭐 거기 우리 유한수 교수님 이런 분들 있잖아. 그래서 러시아 문화 기행 뭐 이런 거 한번 갑시다. 추운 날 가면 가야 되나? 찬바람 눈 오는 때 그래야 맛있는가? 진짜. 어쨌든 교향악 한번 매일같이 저녁마다 교향악을 듣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인사들 발언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안녕.